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2,479선을 회복하면서 1%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닥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가 넘는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보여줬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힘입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당히 동반 랠리를 보여주면서 일제히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ISC가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한미 반도체도 8% 넘는 급등을 기록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도 오늘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역시 삼성전자에 이어서 LG 엔솔도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사마알미늄뿐만 아니라 TCC 스틸 등 오늘장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함께 동반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와 유가가 좀 하락한 가운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는 이 하락 추세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건지 반등의 신호탄이 켜진 건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한 전략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가이드부터 이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깡!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놀랐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방송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조금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언제까지요? 11월 중순까지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 흐름이 시작이 된 걸까요? 아직까지 섣부르게 판단하기엔 이르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매일 안 좋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 지수가 조금 하락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지수가 상승한다면 괜찮은 시장 상황이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일 금요일 날 시장에 지수가 하락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가 상승해 주는지를 판단하신 이후에 거기까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지금은 업종을 나눠서 보시려고 한다면 네. 과연 단연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업종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재료가 소멸되면 결국엔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할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 지금 점점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7만 원을 넘어가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 방향을 잡아놓고 올라가도 가능한 상황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코프로만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윗꼬리가 더 달리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결국엔 에코프로가 주도함에 있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소부장주들 그리고 리튬과 알루미늄 관련주들까지 계속적으로 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시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오전장에 마리화나와 로봇 관련주들 역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결국에 오늘 장을 마감한 것은 역시나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인트로 영상에 말씀드리는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관련된 섹터가, 관련된 테마가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상승한다면 그 테마가 오늘도 주도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새로운 테마성 종목들이 나오는 거를 보고 들어가셨다가 화를 입으실까 걱정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 시장 상황이 확실하게 전환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떠한 테마를 들어가도 상승장을 맛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당장 내일만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타임특가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TCC 스틸 오늘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TCC 스틸인데요. TCC 스틸은 언제였습니까? 10월 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됐었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팩을 만드는 TCC 스틸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반영이 끝나 있는 상황이죠. 언제였습니까? 1차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바로 2차 전지의 호황기가 시작되었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했을 때는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은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와의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로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TCC 스틸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에 반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원통형 배터리팩, 곧 전기차의 수요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착된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의 모양,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눌림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크게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종가가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한 번 더 상승의 기조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우리는 매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TCC 스틸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 오늘 파란색 저항선까지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일 종가가 68,9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매도 자리를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68,900원을 넘어가는 종가로 끝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다리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전고점까지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일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탈하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 구간이 많이 나와 있으니 더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이긴 하나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스크를 너무 관리를 못한 거예요. 9월 달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둥이를 따라왔으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왜입니까? 주가가 지수가 하락할 때 토르 종목이 포착이 된 적이 없는데 언제 매수를 했겠습니까? 종목에 진입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서서히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9월 달에 저를 따라오지 못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따라오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9월 달에 손실날 손실금을 만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의 종가는 얼마냐? 63,3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 어디가 될까요? 63,300원에서 몇 호가가 올라가면은 BEP, 손익분기점이 오겠습니까? 65,500원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6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한 번 더 분할 매도하는 자리로도 바라보실 수 있겠죠. 68,900원을 넘어갈 때는 분할 매도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지만 내일 종가가 68,900원 아래에서 끝난다면 분할 매도, 분할 익절 자리로도 바라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신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 가격만큼은 꼭 지키고 익절해야 되는 65,500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우스인데요. 제우스는 화요일 날 포착된 메가토르 종목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로봇 관련주 다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를 보자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열 장비, 산업용 로봇, 밸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월 종속회사인 JET가 반도체 장비 동경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상장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장되면 일본에서의 거래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우스라는 종목에도 똑같은 여파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9월 달부터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을지. 9월 달이 이쯤입니다.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가 싶었죠. 하지만 뭐였습니까?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락하다가 만난 구간이 어디입니까? 과거 시점에도 있었죠. 메가토르의 자리가 포착이 되면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 있죠. 그런데 과거 시점에 토르 신호도 한번 포착이 됐었네요. 그러면 이번에 포착된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포착된 가격은 32,250원이었습니다. 32,250원에서 포착됐을 때 포착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와서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1차 매도 5%, 2차 매도 검은색, 3차 매도 파란색 저항선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만 매도하시면 되는 종목이 바로 제우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내려갔으면 그 내려가는 자리의 막바지에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화요일 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어땠습니까? 반등이 나올 것처럼 수급이 들어왔죠. 그런데 화요일 날 시장 어땠습니까? 화요일 날 시장 그닥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됐습니까?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나온 그 상황 뭐였습니까? 오후 2시가 지난 이후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제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수급이 들어온 이유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였습니까? 이제는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 매매가 아니라 반대 매도가 아니라 반대 매수가 들어올 타이밍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오늘 시황 정리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요일 날은 원래 안 좋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지수가 상승해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깨끗하게 상승할 가능성 있겠지만 내일 금요일 날이죠.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낮게 끝나면 하락해서 끝나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위축된 심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작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만 월요일 날 작용된다 하더라도 월요일 날 오후장부터는 재차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셔도 기다리시면 버티시면 그게 곧 수익으로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2시 이후부터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우스는 바닥이 잡혔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수익금을 조금만 낮춘다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 금요일이죠.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 주가를 내가 처음에 3250원에서는 못 잡았지만 조금 내려오네? 그러면 나 이 자리에서라도 욕심내서 잡아볼래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우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10월 4일 날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입니다. 우리 10월 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4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일제히 관심 갖고 있었던 건 10월 5일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식으로 잡혔느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10월 24일에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시점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기관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실한 전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3분기 예상 매출이 1조 4,981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779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하진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년 동기 매출액이 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산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가지 못한 기업 포스코 퓨처엠. 어떤 식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IR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24일 날 IR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포착한 자리는 이곳은 아니네요. 이곳은 바로 토르기법의 자리니까. 자, 우리가 포착한 자리는 바로 10월 4일 날입니다. 하지만 제가 10월 4일 날 포착된 종목이 총 4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어떻게 잡았냐? 10월 5일 목요일에 2.5% 분할 매수 그리고 10월 6일에 남은 물량 2.5%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 추석이라는 악재는 끝났지만 조금 더 내려앉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일 날 모험심이 강한 이 막둥이는 매수하려는 비중의 절반을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위험성이 뛰어났느냐? 금요일 시장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으면 그 다음 주인 이번 주까지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험심 하나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왜? 반만 들어갔으니까 메가토르 기법은 원체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바닥이 잡히면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곧 안 있으면 지수가 반등이 나올 텐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 못 잡을까 봐 미리 잡은 겁니다. 미리 잡은 이후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가는 만큼 따라 산다 하더라도 내가 잡은 가격이 일단은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됐을 때보다 단가를 낮게 잡았으니까 진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10월 4일의 종가가 33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잡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온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진입을 했는데 목요일 날 진입하고 금요일 날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죠? 상방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그래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주인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떤 상황이 연출됐습니까? 음봉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여기서 겁이 나는 거죠. 야, 이거 바닥이 잡힐 위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를 흔드나? 근데 결국에 포스코 퓨처엠은 무슨 기업입니까? 대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대형주의 주식 위치가 어땠습니까?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후 2시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받아낸 이후에 수요일과 오늘은 어땠습니까? 수요일과 오늘의 위치만 보셔도 이 종목은 이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메가토리 기법 자체가 보여주는 원리는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바닥 구간에서 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면 이 종목의 바닥이야라고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코 퓨처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스탠스는 무엇이냐? 제우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종가인 34만 8천 원 아래에서 종가로 형성하고 끝난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도 있는 기업이고 물론 수익금을 크게 가져가시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수익을 만들어 내시고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입하실 수 있는 기업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5%에서 분할 매도죠. 그런데 6% 이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자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포착됐었던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1, 2% 정도는 더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대형주이죠. 한 가지만 공략드리겠습니다. 1차 매도 검은색 저항선에서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어겨도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은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금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검은색 저항선에서 1차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첫 번째는 넥스트 칩인데 이 넥스트 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 신호 검색기를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 검색기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파란색 저항선, 핑크색 지지선, 그리고 나머지 토르 기법의 황금색 선, 메가토리 기법의 형광색 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검은색 선들까지 이 선들을 여러분들의 HTS에 똑같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인데 이 책자만 드리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미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으시고 너튜브를 보셔야 그 수식을 적용시키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이 수식
네.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토르 종목들 리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TCC 스틸이 14%가 넘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제우스는 7%가 넘는 수익, 또 포스코 퓨처엠 9% 넘는 수익까지 이렇게 타임 특가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토르 종목들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나도 내 HTS를 통해서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성 전문가님이 차트에 표시하시는 이 수식을 나도 함께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안에서 자료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뜹니다. 8784 네 자리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같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봐야 될 기회는 지금 타임 특가 종목도 함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트 칩이죠. 넥스트 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BYD의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 BYD가 무엇인지만 아시면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얼만큼 시장성이 좋을지 짐작하시죠?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넥스트 칩이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그냥 흘려듣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고화질 영상 처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내용들 어렵잖아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넥스트 칩은 지금부터 향후 1년간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BYD와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넥스트 칩의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넥스트 칩이 BYD와의 거래만을 트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방에 대한 압력은 많이 해소가 된 겁니다. 왜? 다른 곳도 많으니까요. 유럽과 북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납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될 것이냐만 놓고 판단하시면 되는 상황이겠죠. 관련주, 이미지스, 하나마이크론, AD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이미지스는 이미 언제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자리, 추석이 끝나기도 전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종목. 하지만 먹거리는 충분히 보여지는 종목.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이미지스 같은 종목은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에 이미지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지스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확실하게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내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입하시는 게 더 현명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올라갈 때에 추격 매수 하시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추격 매수를 불허하겠습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혹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도 더 잘 되고 수익도 더 큰 폭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위험한 자리에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이미지스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마이크론은 정확하게 추석 악재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될 텐데 상한가를 갔을 때의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의 자리 그러면 이 자리까지 주가가 재차 상승해 준다면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높은 위치임에도 말이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의 자리가 존재하는데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AD 테크놀로지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두 종목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말이죠. 추석 악재가 있을 때 갭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만들지는 말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접근성이 있게 바라보면 추석 전에 만들어졌었던 윗꼬리가 긴 음봉의 자리의 고점을 돌파할 때 진입할 수 있겠느냐인데 위험합니다. 왜? 저항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저항까지 급하게 위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탈출할 수 있는 상황도 보여주지 않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진입 관점으로는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전고점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과거 시점의 저점은 무시하고 현재 시점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 부분만을 보고 우리가 진입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나온 넥스트 칩은 어떻습니까? 넥스트 칩은 깨끗합니다. 뭐가 깨끗하느냐? 전고점을 돌파했죠.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추석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리고 상승이 나오는 이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추석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부터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넥스트 칩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 여기서부터는 반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에 오늘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넥스트 칩은 가격을 방어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넥스트 칩, 뭐 하는 기업입니까?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어땠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결국 엮여 있는 게 뭡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AI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까지. 총 3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자율주행인데 결국에 2차 전지 다음에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돌아가는 사이클은 AI와 반도체, 전기차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기도 매우 쉬운 상황. 그러면 제가 넥스트 칩의 세력이라면 지금 가격을 유지하면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조금 더 씹어먹고 그 다음에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까지 미리 기자를 만나서 미팅을 잡고 예약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오늘은 전기차야, 오늘은 반도체야, 오늘은 AI야가 아니라 오늘은 자율주행이야. 뭡니까? 자동차 소부장주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매도하시는 거죠. 매수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대 기아에서 목표했었던 바가 뭐였습니까?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차량의 판매 대수를 얼만큼 늘리겠다라는 호언 장담이 있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는 차량의 종류를 늘리겠다라는 장담을 했었던 게 바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에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은 무조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 매수 안 하면 손해보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이끌면 결국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BYD, 중국의 전기차 1위 기업과 납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얼마의 계약을 몇 년간 이어지는 계약을 할지 아직까지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계약의 조건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의 주가가 올라갈 때 나온다면 상한가는 우습지도 않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세력들은 종목의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뺏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력들은 시세를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그 고점에 물량을 덜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언제 잡아야 하느냐. 언제 잡아야 하느냐. 올라가기 전입니다. 넥스트칩은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기업이죠. 언제 잡았습니까? 토르기법, 황금색 빗기둥이 언제 떴습니까? 이번에는 또 언제 떴나요?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리 떴을 때 진입해서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받았지 않겠죠? 뭡니까? 선반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왜? 그 뉴스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의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해내지 않으시면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칩은 오늘 종가 가격에 내일 지수가 빠지면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18,650원보다 낮은 가격이 온다면 내일도 진입하시는 게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PJ 메탈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PJ 메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식이 무엇이냐? 넥스트칩을 어떻게 포착했겠습니까? 바로 이 조건 검색식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조건 검색식은 결국 제가 만들어낸 기법, 방법이긴 하지만 왜 만들었냐? 저도 매일같이 하루에 2,000 종목이 넘는 종목들을 모두 돌려보면서 괜찮은 캔들의 자리를 찾았었던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그 종목들을 더 심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캔들의 자리가 이쁘게 나오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알 수 있다면 내가 그 종목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준비해서 그 다음날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조건 검색식인데 이 조건 검색식도 마찬가지로 받아가시는 것만으로는 어려우실 겁니다. 마찬가지 너튜브에 영상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을 달라고 외쳐주시면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토르 종목을 걸러줄 수 있는 토르 종목 포착, 조건 검색식이 궁금하다. 혹은 이 조건 검색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을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지금 화면에 네모박스 작게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터치하신 뒤에 참여 코드 8784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였죠. 넥스트칩에 대한 더 상세한 전략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선물, 수식뿐만 아니라 또 조건 검색시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타임 특가 종목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PJ 메탈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7월 달부터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리사이클 정책이었죠. 근데 PJ 메탈은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재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월 국제 알루미늄 협회의 폐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79%에서 98%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7월 달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건 뭐였습니까? 2차 전지 리사이클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기업도 확실하게 리사이클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전기차 시장, 곧 2차 전지 시장에 한 번 더 큰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기다리시고 준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현대차 차량에 들어가는 강철을 알루미늄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철이 들어감에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연비가 늘어난다. 왜? 무거우니까. 하지만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면 차체가 가벼워지니까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강철을 사용했을 때도 차가 심하게 찌그러지는데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대처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현대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알루미늄 탈산제를 독과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J 메탈이기 때문에 PJ 메탈의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강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사용해 준다라는 그 얘기가 매우나 기쁜 상황이겠죠. 관련주 사마알미늄, 알맥, 조일알미늄, 알루코 등이 있는데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은 특히나 기업 이름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꽤 많이 갈려지는데 PJ 메탈은 어디를 찾아봐도 알루미늄의 알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올라갈 때는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꽤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자, 사마알미늄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 추석이 끝난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유가 뭡니까? 폐알루미늄에 대한 리사이클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알루코는 어떤가요? 이름에 알미늄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알루코를 진입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장에서 알루코가 알루미늄 관련주라는 얘기를 어떻게 풀어 할 건지 궁금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알루미늄에 대한 이슈가 해소된다면 알루코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조일알미늄은 어떻습니까? 조일알미늄은 하고 있는 업무가 업태 자체가 조금은 상이할 수도 있는 위치에 똑같이 따라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 안 좋아하는 자리가 하나 포착이 될 거죠. 뭡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전고점에 닿지도 못하는 윗꼬리가 달리며 주가가 하락한 그 자리. 거기에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오늘은 알미늄 관련주들의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 이 모양새. 결국엔 알루코와 같죠. 그래서 조일 알미늄 또한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PJ 메탈은 어떻느냐? PJ 메탈은 알루미늄에 관련된 이름도 없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적도 없고 다만 현대차에 독과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철 당장에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생산하는 제품군에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차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PJ메탈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시작은 이미 했습니다. 시작은 이미 했는데 사마알미늄이 올라가는 그 추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큰 폭으로 올라가도 괜찮았을 텐데 멈췄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PJ 메탈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마알미늄처럼 올라가진 못해도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주가를 한번 튀어보겠다. 언제?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튀겨 올리려면 이번 주 주봉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PJ 메탈의 주가가 가격을 방어해 주느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 사이에만 있어도 방어가 된 겁니다. 그 가격 위치에서 방어가 되어준다면 혹은 양봉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PJ 메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 4,210원에 진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진입하신 이후에 나오는 모양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리포트입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이 종목은 손절해야 된다면 왜 손절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매일매일 바뀌죠. 그 주도주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면 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시느냐? 제가 드리는 관점이 여러분들의 입맛에도 맞다면 그 종목 매매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장이 끝난 이후에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노란톡에 들어오시기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뭡니까? 포트폴리오가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는데 지금 굳이 노란톡방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석이 끝나고 지수가 상향으로 올라가려는 추세여도 여러분들이 이미 물려있는 그 종목들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손절하지 못하고 버티시는 시기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방에 들어오셔서 관점만 받고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수익권 만들고 나와야겠죠. 하지만 가망성이 없는 종목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그 눈과 제가 판단하고 있는 눈이 서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제 관점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식 관리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드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부터 3시간이 넘게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 64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늘려놓고 그 상황에서 영상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집, 목차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인 마인드 있고요. 그리고 투자 스타일, 그리고 실질적인 매매에서의 마인드,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들어가야죠. 그리고 종목 판단하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왜? 이 종목을 내가 왜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확실하게 근거 있는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 자료집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가져가셔서 보실 때 야, 이거 당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쉽게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쉬우시게 만들어서 영상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자료 받아가시고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신다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 자료집을 받는 방법까지 안내 받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3번째 선물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수식이었고요. 차트에 오색선 표시하실 수 있는 수식, 그리고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검색기, 마지막 방금 설명드리신 자료집까지 3가지 선물을 모두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 안에서 타임특가 종목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님의 관점까지 배우실 수 있는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깡! 성투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시는 우리 전문가님의 마지막 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